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사처럼 데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제가 한 20년쯤 일을 하면서 좀 요즘 고민이 뭐냐면 예. 은퇴 준비를 다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활동 돈 벌 때. 네.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 돈 벌 때 은퇴 준비하면 준비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고객들의 삶을 보니까 예, 은퇴 후. 예. 네, 은퇴 이후를 보니까 다시 짜야 될 만큼 예. 길어졌더라고요.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길어진 네. 것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노후 설계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네.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오늘은 노후 40년 예. 재무 설계를 다시 하자. 예. 왜냐하면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이 지금 맞습니다. 왔으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요즘 오래된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노후 설계도 달라졌으면 좀 바꿔야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정말 노후 설계를 다시 해야 돼, 다시 짜야 돼 라고 싶을 정도의 큰 엄청난 놀라운 뉴스가 있었어요. 네, 뭐, 아마 다 아실 건데 최근에 아이들 있죠. 선천성 척수성 근위축증 태어나자마자 네, 네, 네.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 200명 정도 된대요. 2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네. 근육이 안 생긴대. 근육이 안 음. 생기니까 태어나자마자 근육이 안 생기니까 몸을 못 움직여. 근육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대로 두면 굳어버려. 안 움직이 못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막 부모들이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마찬가지고 부모들이 물리치료를 24시간 계속 병원에서 못 하니까 부모들이 집에서도 계속 관절을 만져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근데 평생 그것도 또 24시간 안 자고 못 하잖아. 어이구, 어떡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죽어가는 병이래요. 안타깝지만. 죽어가는 병인데 여기에 획기적인 주사가 나왔어요. 한 방을 맞으면, 주사 한 번 맞으면 한 80% 회복된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주사가 있었는데 그전에도 주사가 아주 비싼 주사가 있었고, 네. 뭐 석 달에 한 번씩 그는 평생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좋아지는 건 아닌 거죠. 계속 유지 그 정도. 그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주사는 한 번만 맞으면 80%가 회복되니까 한 번으로 끝나.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 치료제예요. 그런데 이게 20억짜리래. 아니, 설마요. 20억. 진짜요? 예. 20억이니까 뭐 부모들이 어지간한 부모들이 집 팔고 은행 예금, 보험까지 해야 해도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뉴스는 이게 우리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굉장히 큰 적용이 소식이네요.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건강보험공단 또 이 심사평가원에서 예측하는 환자는 1년에 한 17명 정도 이런 아이들이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다 해주면 좋은데 네. 이게 건보라는 것이 맞아요. 우리 모두가 분담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제도잖아요. 예산이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너무 이제 한 방에 20억이니까 당장 17명만 매년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도 환자가 우리나라에 한우가 한 200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돈이 들죠. 매년 하면 340억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17명만 발생하는 것만 해도 매년 340억이니까 네, 네. 큰 돈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상당히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까다롭게 제한을 해 놓았대요. 만 24개월 미만, 그 다음에 13.5kg 미만이어야 하고, 네. 또 이 악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1형과 4형이 있는데, 1형과 4형, 1형만, 그러니까 가장 급한 환자만 1형이 더 중증인 그렇죠. 거죠. 중증이죠. 이렇게 투약한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노후 40년 재무 설계를 다시 하자라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냐라고 의아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따가 어떻게 네. 우리가 관련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주사 그대로 두면 불치병이죠. 그렇죠. 예, 죽어갈 수 없는 주사 한 방에 기적의 치료제가 나왔는데 너무 비싸고 네. 근보로 적용하지만 또 적용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아직은 대다수 환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못 먹는 감이 돼 있는 거죠. 못 먹는 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 부모들은 맞아요. 안 나온 것만 못해. 그죠? 그렇죠. 이게 없었으면 차라리 그냥 그렇죠. 포기해야 되는데. 예, 예. 네. 그게 24개월 이런 어떤 한정이 되니까
당장 뭐 25개월 24개월에서 하루만 지나도 네. 하루만 지나도 맞습니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오히려. 어쨌든 뭐 앞으로 갈수록 혜택은 늘어나겠죠. 네. 당연히 늘어나겠고 예컨대 우리가 감기 치료 때문에 건보에서 지출하는 돈도 뭐 맞습니다. 몇 조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비하면 뭐 1년에 한 3, 400억 쓰고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죠. 당장 제 건보료가 올라간다 한들 아, 그럼요. 감사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혜택은 늘어날 건데 음. 이것으로 우리가 노후 40년을 다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게 뭘까요? 인사이트가 여기랑 그렇죠.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네. 한 세 가지 정도의 인사이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노후 40년이라는 게 옛날에는 생각 못 했잖아요. 한 10년, 20년 전에 한창 경제 활동을 할 때 그때 은퇴 설계, 노후 설계라는 것이 고작 한 80세 정도까지 했거든요. 네. 80세에는 돌아가시는 것을 전제로 했어. 돌아가시는 것을.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전에 제가 후배에게 들어줬던 보험도 보면 예. 만기가 그렇죠. 80세예요. 옛날에는 그랬죠. 20년 전에 제가 보험을 든 게 하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80면 충분하다 맞아요. 그랬거든요. 지금 이 방송 듣는 시니어분들 가운데 아마 암보험 같은 경우는 70세도 있어요. 60세, 70세도 있어요. 보장 만기가. 그때는 그죠? 70세 되면 거의 죽었다는 그렇죠. 개념이죠. 예, 그런데 막상 60세가 되고 보니까 이게 80세 인생이 아니고 100세 인생이 돼버린 네. 거죠. 어느덧. 갑자기 20년을 그죠?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우리는 기간은. 그 전에 예컨대 뭐 80세 길어야 한 맞습니다. 85세, 90세를 살 수 있겠다. 그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네. 준비했다면 지금은 이 100세가 당연시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자칫하면 내가 돈보다 일찍 죽어야 되는데 네. 그죠? 돈이 내보다 일찍 사라지면 네. 그 이유가 얼마나 깝깝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를 하나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사례는 어떤 희귀성 질환, 선천성, 그러니까 아동들이 많죠. 그런데 앞으로 이처럼 맞습니다. 의학 기술이 엄청난 속도 상상 그 이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유전자, 뭐 줄기세포 등등에서. 그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건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20억짜리 이 치료도 건보가 적용되지만 아직은 적용되지 못한 아이들 환자가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처럼 앞으로 의학 기술이 상상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선천성 중증 치료, 중증병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소위 성인병들, 노인 질환 네.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제도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거든요. 네, 개발이 네, 네. 되고 있거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술이 있었고 오래 사는 데 대한 위험이 점점 커지는데 돈도 돈이거니와 아까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20억짜리가 건보가 되는데 건보가 나는 적용이 안 돼라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하루 차이로 안 돼 그렇죠.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게 없는 것보다 없는 것이 그렇죠. 더 나았던 거야, 심리적으로. 음.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중증 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왔는데 나한테 적용이 안 돼. 네. 하면 이것은 없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없었던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던 거죠. 결국 돈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장수리스크의 첫 번째는 돈의 문제인데 앞으로 의학 기술이 상상 그 이상으로 발전한다고 하면 재테크 이런 투자에 대한 준비도 훨씬 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 우리가 은퇴하면 그때는 돈을 쓰죠. 잘 예. 지켜야 되거든요. 인출 전략이죠. 그죠? 네,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위험한 투자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잖아요. 저도 많이 정서가. 못하겠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근데 이게 많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네. 은퇴 후 40년이라고 하면 직장 생활을 만약에 20세 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60세까지 4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은퇴 후 40년이 경제 활동 시기보다 더 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돈을 준비해서는 안 되니까 60세 이후에도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해야 된다. 은퇴하더라도 있는 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사이트고 두 번째는 네. 비용도 증가하는 거죠. 당연히 증가되겠죠. 그죠? 비용. 네. 아까 우리가 아이에 대한 이 선천성 20억짜리 주사제를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또 노령화로 인해서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계층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세금이나 그렇죠. 건보료도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내가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혜택을 보려면 나도 더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준조세도 같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근보 재정 지출에 있어서 네. 가장 많이 지출되는 사람들이 시니어들이거든요. 맞습니다. 50대, 60대, 70대 이상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분들의 근보료, 저 우리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부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네, 맞아요. 탈락이라든지 또 근보료의 부과기준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비용을 같이 분담해야 된다. 그 분담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 거죠. 자, 네. 이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좀 재무 관리가 중요하겠다.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두 번째로 가질 수 있는 인사이트죠. 비용 증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면 150만 원, 200만 원 잡아놨는데 내가 건강 때문에 내가 직접 지출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출비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예. 큰 거다. 그렇죠. 예. 어쨌든 예. 비용은 증가된다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새로 예. 우리가 40년을 짜자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또 자, 뭐가 세 있습니까? 번째는 뭐 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자녀 리스크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 리스크라고 하면 성인이 되었음에도 독립하지 못한 다 큰 자녀들, 네. 우리가 이제 캥거루라고 네네네. 표현도 하죠. 성인이 되었음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다 큰 자녀들을 부모인 내가 네. 이미 노후를 맞이한 내가 재정적으로 케어함으로써 돌봄으로써 나에 대한 노후 재정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네. 자, 이런 리스크를 이제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학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은 노후에 우리한테 시니어들의 장수를 수명을 또 건강을 지키는데도 기여하겠지만 네. 아이들 네. 그죠? 아이들에 대한 훨씬 더 이 자녀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잘 지켜준단 말이죠. 네, 문제는 네, 네.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의학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비용도 직간접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더구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경제 활동을 못하고 또 더디고 또 부모들이 케어해야 되는 이 자녀 리스크도 덩달아 같이 증가하고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제가 또 책을 봤는데 캥거루도 문제인데 독립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연어처럼 맞아요.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나갈 때는 혼자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두세 명이 네네. 같이 들어올 수 있어, 가족.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어쨌든 책임을 그렇죠. 져야 되니까. 앞으로 점점 경제가 네. 뭐 옛날처럼 정년까지 근무한다 이런 것도 없고 네. 또 어떤 뭐 창업이나 사업을 한다 해도 이 과거처럼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실패가 일반화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인사이트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우리가 40년간의 재무 설계를 다시 하려면 좀 간단하게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소 10년씩은 늦춰야 돼. 그 그러니까 은퇴 우리가 시기를 은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은퇴를. 경제적인 경제적인 은퇴를 10년씩은 일단 늦추자. 옛날에 우리가 80세에 돌아가신다고 생각했다면 최소 90세 이후 그러니까 10년씩은 늦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우리 센터장님 또 저는- 막내가 늦잖아, 그죠? 전 75세까지 일하겠 그러니까 20년을 늦춰야 돼. 큰일 났다. 일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예, 20년간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60대 그만둔다 생각 아예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40대, 50대가 있다면 네. 한 60대까지는 70살이 되기 전까지는 소득 활동을 계속 한다. 적극적인 소득 활동. 적극적인 소득 활동을 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지금 어떤 주된 본업이 있잖아요. 네네네. 본업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자기 개발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는 그렇죠. 거죠. 미리 준비해야 그리고 돼요. 60이 돼서 본업을 떠날 때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렇죠. 준비해서 하자는 거죠. 60세 전까지의 소득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또 그때는 이제 지출이 많이 달라질 네네네네. 것이므로 한 60대까지는 계속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은 늦추자. 그러니까 60대까지라고 하면 그냥 한 뭐 70세까지는 일을 하자는 예, 얘기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동시에 60대에도 좀 적극적인 위험 자산 투자. 네, 그죠? 일뿐만 아니고 일뿐만 아니라 투자도 이전에는 좀 지키자 했는데 이제는 지키자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예, 길다는 거죠. 지킬 여유가 없어요.
예, 그렇게 지키다가 돈이 먼저 맞아요. 빨리 죽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투자는 당연히 여윳돈으로 해야겠죠. 맞습니다. 여윳돈으로 최소 5년, 10년 이상의 여윳돈으로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60대에 어쨌든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노후에는 뭐 계속 아무리 수명은 연장돼도 우리가 체력이 있잖아요. 아, 평생 체력이 일할 있으니까 수는 평생 없습니다. 일할 수는 네, 없으니까 네. 아까 10년씩 최소 투자했으니까 70대 이후부터 연금 플랜을 가동하자. 아,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것도 뭐 60세부터 받지 말고 10년 동안 일하고 그렇죠. 70세부터 받는 걸로 가면 예, 좋겠네요. 60대 연금을 받더라도 네. 70대 이후에는 연금이 더 많아질 수 그렇죠. 있도록. 그걸 또 투자하면 되니까. 그렇죠. 연금 네. 확대. 그러니까 맞습니다. 60대에도 연금 준비를 부지런히 하자. 연금 예, 투자를. 60대에도. 그렇죠. 예, 아, 이래서 투자하면 되겠네요. 국민연금도 맞아요, 놓고.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자, 70까지 왔어요. 이제 8, 90대는 이제 뭐 8, 90대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목돈이 큰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아마 고령화로 인한 중증 질환에 노출되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을 보면 80 넘어가면 급격히 이렇게 수술도 그렇습니다. 많고 몸이 그래서 세지는. 이때를 위한 목돈 플랜, 음. 목돈 플랜이 예컨대 중증 질환, 또 실버타운 네. 이런 등등의 목돈 준비. 그래서 소득 활동, 또 위험자산 투자,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목돈 플랜이 지금까지보다 한 10년씩은 다 좀 늦춰져야 늦춰져야 되겠네요. 된다. 참 어렵습니다. 네, 그죠? 8, 지금까지도 열심히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우리한테는 늘 계속 넘어야 될 산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이 삶이라면 예. 잘 준비해서 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또 돌아보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 해결하고 살았어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도 처음에 이제 한 15년, 20년 전에 그 노후 설계하면 이렇게 안 짰는데 예. 점점 제가 느끼는 게 제 고객을 삶아보면서 이게 정말 40년을 준비해야 되고 예. 100세를 준비하되 그냥 100세가 아니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알려주는데 도움이 예.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